자, 적산법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적산법은 또 개념이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 대상 물건의 이 기초 가액의 이 기대 이율을 이렇게 곱하여 산정한다는 것은 구한다는 얘기죠. 이 상정한 이 기대 수익의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뭐죠? 필요한 경비, 또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이고, 이때 구한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해요. 자, 이때 여러분 기초가액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건물 가격 50억이다. 그럼 50억이 기초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의 기준 시점, 자, 임대료에 있어서의 이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이 갖는 원본 가액을 얘기해. 그럼 임대료의 기준 시점 하면은, 자, 임대료의 기준 시점은 임대료 구하는 산정 기간의 초1, 첫 번째 날 초1을 말합니다. 임대료의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원본 가액을 얘기하죠. 그래서 적산 임대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입니다. 자, 문제는 이 얘기고, 기대 이율, 시험 문제에 또 여러분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또 많이 출제. 환원 이율 들어가면 안 돼요. 순수 이율도 아니야. 기대 이율. 자, 기대 이율은 임대차 물건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에 대한 임대 수입. 자, 아까 여러분 임대차 물건을 취득하는데 투하된 자본이 100억이다. 그럼 100억인데 임대 수익이 1억이다 하면 얼마? 100억에서 1억이면 몇 프로? 1%지 뭐. 그래서 이것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자,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 이율이다.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 이율이면서 감가상각 후 소득세, 이 세, 공제 전 순수익에 대응하는 이율의 개념이다. 자, 또 여러분 필요재경비, 또 2년 전에 또 이게 정답으로 물었죠. 뭘로 출제냐? 그럼 이걸 또 사정 보정으로 출제해서, 사정 보정이 아니라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한 거죠. 자, 요 수식 또 상당히 중요하죠. 개념 잘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럼 필요재경비는 어떤 게 있죠? 이런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비를 경비 속에 포함시켜서 임대료로 우리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회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의 유용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부동산의 유지비, 관리비, 뭐 수선비, 이런 것은 또 포함이 되겠고, 또 공조공가, 대상 부동산에 직접 귀속되는 재산세라든지 뭐 도시 계획세, 하수도 설치에 따르는 부담금, 뭐 이런 게 들어가죠. 공조공가. 자, 손해보험료, 여러분 건물 등의 화재보험료 여러분 가입하면 나중에 돌려줘요? 보험료? 화재보험료? 안 돌려주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소멸성 보험료라고 해요. 소멸성 보험. 만기 환급을 받는 형태가 아닌 소멸성 보험료.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또 준비하겠죠. 대손, 결손 준비금. 또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도 비거든요. 이 공실 등에 따르는 손실, 상당액. 또 1년 이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자금, 이자 상당액. 이것은
필요 재경비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자, 적산법은 기본적 개념인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 최근에는 이 개념을 계속 출제를 해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비교 방식 343페이지에 자, 어느 정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이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요. 우리는 19세기 후반에 나온 신고정학파의 이론입니다. 예?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방식이 비교 방식. 자,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 지가 기준법, 임대, 사례 비교법인데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한 게 임대 사례 비교법이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만 잘 공부하면 돼요. 자,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사례가 없는 교회, 사찰, 예? 또는 공항, 학교 등은 원가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사례가 있어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가액을 우리는 비중 가액이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우리는 비준 임대료고,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구한 대상 토지에 있어서의 가치.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343페이지 개념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우리는 대상 물건, 자, 평가 대상, 평가 대상 토지 등이 대상 물건이거든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요거와 비교를 하여 대상 물건의 현재 상황에 맞게 뭐를 하죠? 이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이때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 요인 비교와 뭐가 있어요? 개별 요인 비교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면은 구할 수 있는데, 작년 시험에요. 요 네모 씌웠거든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에서. 정답은 사정 보정 정답이었습니다. 작년 시험에. 개념을 물었죠. 네모 안에 뭐 들어가냐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거래 사례의 선택, 기준 네 가지를 배우거든요. 요 네 가지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344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은 사례의 선택 기준, 사정 보정의 가능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 위치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345페이지에 사정 보정부터 이제 하나하나 가는데, 요걸 알아야 계산 문제 풉니다. 그래서 올해 중요하거든요. 또 출제를 또 합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네 가지 기준을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가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이때 사정 보정 개념이 거기 나오죠. 여러분 345페이지에 위에서 7번째 보니까 사정 보정이 나와요. 자, 여러분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하면은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 정상적인 거면 사정 보정할 필요 없지.
그런데 또는 정상적인 게 아니야.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뭐 고가 거래나 저가 거래를 했어. 그럴 때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가? 이게 중요하죠. 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표준지, 토지에 있어서 자, 2월 달에 발표했었죠.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를 사례로 수집을 하게 되면요. 이미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 표준지 공시가를 사례로 수집하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정 보정 요인은 뭐가 있어요? 사정 보정 요인을 보면요.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고, 또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증액을 해야겠지. 그래서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냐, 아니면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냐, 이 두 개밖에 없지 뭐. 그럼 사정 보정은 뭐죠? 사정 보정은 수집된 거래 사례에 이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어 있거나, 또는 부동산 시장에 정통하지 못해서 이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적절한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사정 보정이라고 해요. 사정 보정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정 보정인데 여러분이 거기에 예가 하나 나와 있어. 자, 밑에 예제 한번 봅니다. 수식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수식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밑에 예제 봅니다. 대지 면적 800제곱미터의 나지를 8억 6천만 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것은 인근 유사 규모의 표준 획지보다 고가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가의 동그라미. 고가 나왔잖아요. 고가, 저가 둘 중에 하나예요.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표준 획지의 시장 가치는 얼마?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에 사정 보정치는 얼마냐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사정 보정률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수식에 사정 보정률이 나오는데 우선 시장에서 뭐해서 매매 가격에서 시장 가치를 뺀 것을 시장 가치로 나눠야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럼 매매 가격 얼마? 매매 가격 8억 6천만 원. 8억 6천만 원인데 시장 가치는 제곱미터당 얼마? 100만 원인데 몇 제곱? 800제곱미터니까 얼마죠? 100만 원에 800 곱해주니까 얼마? 8억 원. 그러면 8억 6천에서 8억 원 빼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8억으로 나눠주는데 곱하기 100을 하죠. 왜? 퍼센티지니까. 100을 곱해줘서 퍼센트로 가는데 얼마? 100 나눠주니까 여기 얼마? 800만 원. 6천만 원을 800만 원 하면 87, 56, 85, 40, 7.5%가 돼요. 7.5%가 돼요. 사정 보정률 구했어요.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구하고자 하는 게 사정 보정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것을 23회 시험에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럼 사정 보정치 얼마냐? 분모는 대상 부동산, 분자는 뭐죠? 사례 부동산. 여기 알파, 이 알파가 바로 여러분 위에서 구한 사정 보정률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가 거래일 때는 뭐? 플러스. 저가 거래일 때는 뭐죠? 마이너스. 요게 들어가면 돼. 고가일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고가일 때는 뭐?
플러스. 저가일 때는 뭘로?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얼마? 계산하면. 대상 부동산 100%이지. 예? 100%이지. 사례 부동산 100인데 고가. 자, 여러분 거기 고칩니다. 346페이지 위에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고가니까 플러스. 얼마? 7.5%. 그럼 얼마죠? 100. 7.5분의 100. 0.930이 나오죠. 이게 정답. 이런 형태로 23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점 수정의 가능성. 자, 이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시간적 유사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 시간적 유사성입니다. 자, 사례 물건의 가액이 3억 원. 자, 2015년 9월 15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거래 시점. 평가 대상 물건은 2016년 2월 15일. 이거는 기준 시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은 변하지 않죠. 그러면 거래 시점이 분명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거래 시점, 이 날짜를 모르면 시점 수정 안 되기 때문에 사례를 선택할 수 없어요. 거래 시점은 분명하고 이 거래 시점과 이 기준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례는 요게 어떻게 돼요? 이 기준 시점 2월 15일 아니면 뭐 2월 1일 아니면 3월 1일 이 날짜 2월 15일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 오차, 두 시점 사이에 오차가 적기 때문에. 그 얘기인데 만약에 기준 시점에서 사례 물건의 가액이 3억 원, 가격이 변화가 없죠. 이때도 3억 원, 이때도 3억 원 변화가 없으면요.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례 물건의 가격이 4억 원이다. 자, 이 날짜에 비해서 이 날짜에 얼마? 1억 원 올랐어요. 이때는 뭐를 해야 돼?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시점 수정은 어떤 개념? 그러면 시점 수정은 사례 물건, 거래 시점에서의 사례 물건의 가액이죠. 자,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이 두 날짜,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이 가격 수준, 이 거래 시점의 사례 물건의 가액과 기준 시점에서의 사례 물건의 가액이 차이가 있어요. 가격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 거래 시점에서의 사례 물건의 가액을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점 수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 기준연도 대비 형태의 지수로 나타내는 지수법과 이 변동률 적용법이 있어요. 자, 토지인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토지인 경우에는 지가 변동률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1 플러스 R의 N, N은 기간이고 여기에 바로 뭐죠? 지가 변동률이 되겠지. 지가 변동률이 매년 5%다 하면 1 플러스 0.05가 들어오면 되지. 자, 그런데 지수법에 의한 시점 수정치는 분모는 거래 시점의 지수 100%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점의 지수인데 여러분 이 기준 시점에서 사례 물건의 가액이 상승을 하면은 플러스로 가면 되고 이 기준 시점에서 사례 물건의 가액이 하락을 하면은 뭘로? 마이너스로 오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례 물건의 가액이 거래 시점보다 100%입니다. 기준 시점에서 20% 상승한 것으로 판명되는 건 100분의 120, 1.2가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자, 시점 수정하는 방법 확인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위치의 유사성. 자, 위치의 유사성은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인데, 자, 사례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용도는 동일하고 위치는 가까운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리적 위치에 있어서의 유사성보다는 뭐보다 우리 용도적 유사성을 더 중시 여깁니다. 용도가 중요해요. 용도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더 크니까 용도적 유사성을 더 중시 여긴다. 자,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우리가 인근 지역, 자,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든 아니면 또는 동일 수급권 내부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하든, 자,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든 또는 동일 수급권 내부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합니다. 자, 인근 지역은 여기에 대상. 자, 오늘 지역 분석 배울 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이 인근 지역에서 여기서 사례를 수집을 하죠. 그러면 사례를 수집을 하면 어떤 형상? 인근 지역은 용도적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시험에 벌써 2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동일 수급권은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이죠. 자,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이 동일 수급권인데, 자, 이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 자,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사례를 수집하는 거예요. 어디서?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구하는데, 자, 여기는 어디다? 종로고 여기는 강남이다. 그러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 다르죠. 그러면 또 비교를 해야 돼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를 해야 돼.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비교를 할 때 이 비교하는 방법, 이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어요. 자, 종합적 비교법은
얘기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유사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요인 비교치는 분모는 사례 부동산, 분자는 대상 부동산이 나오는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 비교했는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은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은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이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보다 모든 면에서 5% 우세하다. 우세할 때는 플러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100분의 105 이런 식으로. 자, 평점법은 비교 요인을 전부 다 더해주는 총하식이 있고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주는 상승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승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상승식을 계속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역 요인에 비교해서 평점법의 비교 항목은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이 있어요. 자, 347페이지. 지역 요인 비교 동그라미 1번 의에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죠? 비교 요인으로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가 나오죠. 자, 개별 요인 비교는 물적 유사성입니다. 자, 부동산은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평가 대상 물건이 아파트면 사례도 아파트. 평가 대상 물건이 석조 건물이면 사례도 석조 건물. 평가 대상 물건이 목조 건물이면 사례도 목조 건물. 그렇게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동질, 동유형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또 개별 요인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도 지역 요인과 똑같아요. 우리는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평점법, 비교 항목이 있겠죠. 자, 종합적 비교법은 또 이렇게 나오겠죠. 개별 요인 비교치는 개별 요인 비교치는 분모는 또 사례, 부동산, 분자는 대상, 부동산인데 문제는 또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예제가 있죠. 자, 348페이지 위에 박스에 거기에 중간에 예제가 나와요. 예제를 봤더니 자,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인 모든 면에서 판단할 때 몇 프로? 20% 열세하다. 예? 열세하다. 그럼 어떻게 돼?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모든 면에서 몇 프로? 20%. 열세할 때는 어떻게 돼?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100분의 80. 0.8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평점법은 비교 항목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비교 항목, 비교 요인인데 여러분 그 중간 박스 밑에 자, 348페이지 중간 박스 밑에 개별 요인 비교 1의에 거기 이렇게 나오죠.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획지 조건, 기타 조건. 획지가 하나 들어갔죠. 획지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 요인 비교가 똑같은데 하나 더 있어. 비교 요인에 뭐가 하나 더 있다? 획지 조건이 있어. 중요한 거는
비교 요인, 지역 요인 비교 항목에는 없지만은 개별 요인 비교 항목에 하나 더 있는 게 무슨 조건? 핵지 조건이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네 개죠?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를 구해서 사례 가액에 곱해준 비중 가액 구하는 거.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출제를 여기서 하고 있죠. 공시지가 24회 시험, 25회 시험, 26회 시험 계속 올해도 출제를 또 하겠죠. 공시지가는 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적용한다. 이건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자,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 요걸 26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자, 여러분 교재 349페이지 의에 거기 1항이 나오죠. 14조 제1항이 나와요. 자, 1항 그거 시험에 26회 출제했고, 자, 2항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개념이 나오죠. 자,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뭐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뭐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요 순서 묻는 거, 절차를 또 25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자, 표준지 공시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사정 보정 안 합니다. 사정 보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시점 수정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349페이지 절차 보세요. 처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자, 우선은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는데 없으면 유사 지역에서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시점 수정인데 거기에 시점 수정에 여러분 위에 3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35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그거 디귿이 아니라 니은으로 고칩니다. 그 기억다면 니은인데 디귿으로 했네요. 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 요거 3년 전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 요거는 3년 전 24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주의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된 걸 물었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제일 먼저 비교 표준지 선정 나오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니을 나오면 안 돼. 그 다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이 나와야 돼요. 5번 정답입니다. 순서. 2년 전에 또 출제 문제 절차를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351페이지 임대사례 비교법은 뭐를 준용한다? 그래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그래로 준용하면 돼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도 준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요 거래 사례 선택 기준을 잘 공부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익 방식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촬영이 우리 동영상 올라간 촬영이 여기까지 돼 있어 지금. 이제 수익 방식부터 아직 촬영이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그 월요일 날 저희들 이제 방송 입에서 촬영 가기 전에 여기서 2시간 정도 촬영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 방식 월요일 날 오셔서 수업 들어도 좋고, 예? 10시부터 수업이니까 수업 와서 들어도 좋고, 아니면은 동영상으로 들으셔도 좋고, 수익 방식부터. 예? 예? 월요일 날 2시간 정도 수익 방식,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걸 마치고 또 2시간 정도는 문제풀이 또 촬영합니다. 문제풀이 우리 교재가 있습니다.